리뷰 준비 좀 해볼까? 게임을 해봐야겠지? One hour later. Two hours later. 아, 일하는 거예요. 게임 성능 어떤지 보려고. 노는 거 아니에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에이수스에서 크기나 사이즈 대비 스펙이 상당히 높은 랩탑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랩탑 성능은 크기와 무게에 좀 비례하게 되는데 최근 트렌드에 맞게 작은 사이즈의 쾌적한 성능을 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밸런스가 잡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랩탑은 에이수스 젠북 14X OLED 제품입니다. 저는 제이드 블랙 색상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판 디자인 딱 보자마자 로고를 중심으로 동글동글한 헤어라인이 딱 에이수스 랩탑인 게 확 티가 나죠? 제가 사용해본 후기 전에 어느 정도 라인업에 있는 제품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간략하게 스펙 먼저 소개할게요. CPU는 AMD 라이젠 7 5800H 8코어 16스레드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4인치 OLED 터치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6:10, 2880x 1800입니다. 비슷한 크기 랩탑에서 보통 FHD가 일반적인데 화면비와 해상도까지 생각하면 작업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어요. 메모리는 16기가 온보드 타입 메모리라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는 할 수가 없고요. 저장 공간은 512기가 NVMe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63W시, 총 무게는 1.4kg이에요. 주요 스펙을 보면 14인치 경량한 랩탑들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고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130만원대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하이라이트해서 소개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랩탑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전체 만족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어요. 일단 상판을 열어보면 나노 엣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좌우 상 하단의 베젤이 이렇게 얇을 수가 없습니다. 랩탑을 책상 위에 내려다 놓고 보면 12인치? 13인치 정도 되나? 싶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은데요. 좌우 베젤은 3mm, 상단은 5.8mm로 최소화를 하면서 전체 상판 영역 대비 디스플레이 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92%에 달합니다. 높은 디스플레이 비율과 함께 합판의 키보드도 정말 면적 전체를 어떻게든 알차게 써보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 덕분에 큰 디스플레이와 넉넉한 키보드 타이핑이 가능하면서도 전체 크기는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폼질 자체도 아주 뛰어나요. 일단 OLED 패널이라서 블랙 표현이 정말 좋습니다. 거의 베젤 부분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밝기를 낮춰서 트루 블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색역에 있어서도 DCI P3 100%를 만족할 정도로 전문가급의 모니터링 용도에도 충분하고요. 더 좋았던 점이 보통 색역을 측정을 할 때 디스플레이를 가장 밝은 상태로 해두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주변 조도에 맞게 밝기를 낮출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색역이 그대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LCD의 경우 이 현상이 좀 심한데요. 에이수스 OLED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낮은 밝기에서도 LCD 대비 60% 정도 색 볼륨이 높기 때문에 주변 조도에 맞게 밝기를 낮춰도 원하는 색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LED의 이 뛰어난 명암 표현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이 바로 버닝인데요. 기술적으로 많은 장치를 해뒀습니다. 일단 배송이 될 때부터 다크 모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픽셀 노후화를 기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뒀고요. 삼성의 OLED 알고리즘을 통해서 노후화된 픽셀을 감지하고 그만큼 보상할 수 있는 전류를 추가로 보내는 방식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버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 시간이 7000시간에 달할 정도니까 사실 버닝보다 노트북 교체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스펙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는데요. 사이즈와 무게를 고려해 봤을 때 누가 봐도 경량화 랩탑이 확실한데 CPU가 저전력 U 시리즈 프로세서가 아니라 고성능 랩탑에 사용되는 H 시리즈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리뷰에 사용한 랩탑의 경우는 라이젠 7 5800H였는데요. 이게 8코어 16스레드에 기본 클럭 3.2GHz, 부스트 클럭은 4.4GHz에 달합니다. 당연히 성능이 높은 만큼 TDP는 45W로 동급 모델 대비 높은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량화 랩탑이라고 답답하게 쓰느니 TDP가 좀 높더라도 쾌적하게 쓰는 편이 저는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만족스러웠고요. H 시리즈 칩셋을 탑재한 데에는 뛰어난 발열 관리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합판을 열어보니까 이 작은 사이즈에 어떻게 넣었나 싶게 배터리 영역을 제외하고 상단에 거대한 두 개의 히트 파이프와 블레이드 팬 각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 특유의 에르고 리프트라고 상판을 열면 자연스럽게 합판이 살짝 기울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타이핑하기 편한 각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아래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통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열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메모리는 프로세서가 지원하는 가장 빠른 메모리인 LPDDR4X 타입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용량은 16GB였습니다. 온보드 메모리라서 사용자가 나중에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구입 시점에 사양 선택을 이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돼요.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얇고 가볍게 디자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랩탑 컨셉을 지키는 편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저장 장치는 M.2 슬롯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 슬롯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돼요. 연결을 위한 포트 구성은 경량화 랩탑에서 많이 보던 조합입니다. 풀사이즈 HDMI, USB-C 포트 2개, 반대편에는 USB-A 포트 하나, 3.5파의 오디오 잭과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까지 필요한 포트가 부족함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USB-C 포트의 경우는 2개 모두 데이터 전송과 충전, 비디오 출력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USB-C 허브를 통해서 확장해서 사용을 하면 추가 USB-A 포트나 SD카드, 이더넷 포트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도 기존에 사용하던 PD 충전기를 함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동봉된 그 어댑터를 반드시 휴대할 필요 없이 다른 기기들과 호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대 100W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63Wc 대용량 배터리가 최대 밝기로 동영상 시청이나 브라우징을 했을 때 대략 6시간 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수스에서 랩탑 유지 보수에 가급적 유저가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라이트한 유저라도 쉽게 중요한 설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마이 에이수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습니다. 일단 복잡한 거 없이 현재 PC 상태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진단도 가능하고요. 이 결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채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드 설정, 펜 모드, 키보드 하키 등등 쉽게 설명되어 있는 메뉴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반가웠던 설정은 배터리 헬스 차징이라는 건데요. 저는 외출하지 않을 때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어댑터를 연결하고 계속 두고 있거든요. 그런 자연스럽게 99%, 100%를 유지하면서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 수명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 80% 또는 60%로 최대 충전 레벨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최대 수명 모드로 60%에 맞춰두면 배터리 수명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정말 잘 넣어준 것 같아요. 에이수스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최근에 하드웨어 부분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가장 많이 하는 제조사라는 인상인데요. 이번에 제가 사용해본 이 젠북 14X OLED 모델의 경우는 폼팩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보다는 모든 유저가 원하는
작은 크기에 더 빠른 성능을 내주길 바라는 랩탑으로 작정하고 만들어 본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발열 성능에 집중하고 또 작은 사이즈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젤을 줄이고 그러면서도 넘버패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트랙패드를 통해 넘버키를 제공하는 등 컨셉을 완성하기 위한 많은 고민이 느껴지고 또 그 결과물이 완성도 있게 잘 나와서 써보는 내내 저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결국 랩탑을 통한 모든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디스플레이까지도 작은 사이즈와 휴대성 때문에 소홀하지 않고 컬러 표현 튜닝이 아주 잘 된 OLED를 사용을 해서 보는 즐거움까지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존 경량한 랩탑의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더 쾌적한 사용성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역시 성능이 좋은 게 좋지. 성능도 좋은데 휴대성도 좋다. 그럼 원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삼각형을 다시 그려야 되나? 이상한데.